드래곤볼 최고의 전성기 하면 당연 프리저 편을 꼽을 수 있겠죠. 최고의 작화와 최고의 연출, 조연들도 골고루 활약할 수 있는 조화로움,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전개, 최종 보스의 끝을 알 수 없는 강함과 악독함, 그리고 그 끝에는 초사이어인이란 존재가 있었습니다. 드래곤볼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가 가장 이상적으로 펼쳐진 레전드 에피소드였죠. 우리가 초사이어인이란 존재를 몰랐을 때 작중 계속해서 초사이어인에 대한 떡밥을 투척했고, 이 전투력 53만의 괴물을 잡을 방법이 있긴 있구나, 이 정도로 인식했었는데요. 초사이어인이 작중 최초로 언급될 때는 프리저가 말한 초사이어인이라도 되면 성가셔지니까 라는 독백에서였습니다. 우주 제왕이라 불리던 프리저는 사이어인들을 부리며 여러 행성들을 약탈하고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누군가에게 초사이어인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고 결국 사이어인이 자신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 그들을 멸망시키기로 마음을 먹게 되죠. 사요나라 사이야진. 어? なんだおいお前ら逃げろ素晴らしい。ほら見てごらんなさい。ザーボンさん、ドドリアさん、こんな美しい花火ですよ。하지만 각자 다른 행성에 있었던 사이어인 손오공과 베지터는 생존할 수 있었고, 이들은 운명처럼 프리저가 있는 나메크 성으로 향하게 됩니다. 바로 이 만화를 상징하는 존재 드래곤볼을 차지하기 위해서였죠. 그렇게 모여든 세력이 가장 약하지만 정보를 독점한 크리링 일행, 어느 정도의 강함과 약간의 정보를 가졌지만 세력이 없는 베지터, 가장 강하고 세력도 크지만 정보는 적고 스카우터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프리저의 군대. 이 절묘한 3파전으로 흥미진진하게 흘러갔고, 이후 도도리아와 자봉태치, 크리링 일행과 베지터가 손을 잡고 기뉴특전대를 격파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고, 마침내 7개의 드래곤볼을 모두 찾아 본인들이 원하는 소원을 이루는 데 성공. 이 정도면 프리저와 싸워도 할만하겠다는 희망을 품으며 마침내 최종 보스 프리저와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프리저는 총 3번의 변신을 거쳐 맨 처음에 53만 전투력과는 비교도 안 되는 괴랄한 존재로 변하는데요. 희망찼던 분위기가 순식간에 절망감 그 자체로 바뀌어버렸고, 결국 오공이 회복할 때까지 버텨야 되는 상황이 오고 말았죠. 궁지에 몰린 베지터는 자신이 가진 모든 수를 쓰기 위해 사이어인의 죽을 고비를 넘기면 강해지는 버프를 이용하기로 합니다. 크리링을 이용해 본인의 몸에 상해를 입힌 뒤 이후 댄데의 마법으로 회복해 이전보다 훨씬 강해지는 데 성공하죠. 그러면서 프리저 앞에서 당당히 내가 초사이어인이다 선언합니다. 근데 드디어 초사이어인에 대한 떡밥이 해결됐다기엔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였던 베지터, 전설 속의 존재가 등장했다고 말하기엔 전혀 극적이지도 않고 프리저도 그저 코웃음칠 뿐이었습니다. 역시나 이후 보여진 베지터의 모습은 그저 3분 베지터의 시작을 알리는 모습이었죠. バカだ。そんなはずはない。俺はスーパーサイヤ人だ。くたばれフリーガー。
순수 전투력은 초사이언이 가능할 정도가 됐는진 몰라도 전투력을 넘은 어떠한 것이 부족했던 베지터. 결국 프리저에게 기스도 못 낸 베지터는 심지어 울음보까지 터져버렸고 죽기 직전까지 쥐어 터지는 초사이언이 아닌 추사이언 같은 모습을 보이고 말죠.手助けしたかったらいつでもどうぞ。 이때 때마침 회복을 마친 손오공이 현장에 도착하고 한층 더 강해진 오공은 프리저와 호각으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 광경을 본 베지터는 손오공에게서 본인이 집착하던 초사이언의 모습을 떠올리는데요. 그 오만하고 자존심 강한 베지터가 박장대소를 하며 여기 있는 손오공이 진짜 초사이언이다 라고 선언해버립니다. 그 말을 듣고 표정이 굳어버리는 프리저. 본인과 호각으로 싸우고 있는 저 사이언이 자신이 그렇게 경계해오던 초사이언이라 말하니 아까의 그 허풍 떨던 베지터의 외침과는 느낌이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눈치 없이 계속 입방정을 떨다가 결국 프리저의 데스빔에 치명상을 입고 말죠. 베지터의 말을 부정하지는 못하고 손오공이 초사이언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조용히 인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베지터를 죽일 필요가 있었냐며 조용히 따지는 손오공의 모습을 보고 아직 손오공이 완전한 초사이언이 되지 않음을 눈치챈 베지터. 죽을 때가 돼서야 초사이언이 될 수 있는 마지막 조건을 깨달았던 건지 죽어가는 순간에서도 손오공에게 비정해지라 말하며 프리저가 우리 일족을 몰살시킨 주범이다 라며 본인이 할 수 있는 끝까지 오공을 자극했고 울면서 프리저에게 복수해달란 말을 남기고 결국 숨을 거둡니다. 그제서야 오공이 정색하며 프리저를 박살내겠다 선언하죠. 이후 서로 힘을 숨기며 싸우고 있었는데 이대로 가다간 끝이 없을 것이라 판단. 점점 모든 힘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서로 가진 힘을 드러낼수록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했고 결국 이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20배 교환권을 준비하는 손오공이었죠. 海洋圏を20米までなんとか引き上げるしかねえ。体が持たねえかもしれねえがかけるしかねえ。 모든 걸 쏟은 일격조차 먹히지 않았고 최후의 수단인 원기옥까지 정통으로 마쳤음에도 결국 프리저를 쓰러뜨리지 못한 손오공. 방금의 원기옥에 죽을 뻔하자 화가 많이 난 프리저는 마치 본인이 이겼다는 걸 확신하듯 모두를 죽이겠다고 선언하는데 貴様ら一匹残らず生かしては返さんぞ。やめろフリーザお次はガキの方かな。うん？許さんぞ。よくないよくない。 何？お父さん。ほらピッコロ連れてさっさと地球系で。早くしろご飯。俺の犠牲がちょっとでも残ってるうちに。 なんだあいつの変化は。まさか。お父さん、僕には分かったよ。お父さんは慣れたんだ。スーパーサイヤ人に。
ったぞフリーザー。調子に乗るなサイヤ人。결국 떡밥만 잔뜩 뿌려졌던 진짜 초사이언의 모습이 된 손오공. 드래곤볼하면 강함 또는 전투력을 빼놓을 수 없는데 손오공은 강함의 정점, 이젠 전투력이란 수치로 표현 불가능한 전설의 존재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죄 없는 사람을 살해한 프리저를 용서하지 못한다 말하는데 프리저는 빌런들 특유의 배째라는 식으로 사이야진 니들은 떳떳하냐? 라며 되묻습니다. 손오공은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 없이 짧고 굵은 한마디를 날리죠. だから滅びた。 이후에도 압도적인 말발을 선보이며 프리저의 자존감을 나메크성 내까지 뚫고 추락시키는 손오공. 그러면서 프리저에게 빨리 풀파워를 선보이라며 최고의 모습인 프리저를 쓰러뜨려야 후회가 남지 않을 것 같다고 합니다. 이는 손오공의 태생적 욕망을 여과 없이 표출한 장면인데요. 물론 동료의 죽음도 한몫했겠지만 강한 놈과 싸우는 게 손오공 본인의 삶의 목표나 다름없는데 눈앞에 우주 최강이라고 떠벌리고 다니는 놈이 전력을 다하려고 하니 당연히 그 모습을 기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후 오공의 바램대로 풀파워가 된 프리저는 그 지구인처럼 먼지로 만들어주겠다며 소리치는데 그 말을 듣고 미친듯이 복주하는 손오공. 만약 옆집 소녀만나였다면 크리링과 추억 회상하느라 1화를 통째로 다 썼을 겁니다. 결국 프리저는 손오공한테 먼지나게 두들겨 맞게 되죠. やめだ。どういうことだ。これ以上戦っても無駄だ。怯え始めた貴様倒しても意味はない。ふざけるな。俺が負けるか。こんな子供騙しに引っかかるか。いやうわくそー。立つんじゃねえ。スロースロー。おおうわそんなうわ自業自得とはいえ貴様らしくねえ惨めな最後だったな。くしょう。俺はなんとか地球へ帰ってみせる。おめえはこの星と運命を共にするんだな。助けてくれ。助けてくれ。頼む。勝手なことを言いやがって。貴様はそうやって命乞いしたもんを一体何人殺したんだ。頼む。俺の気を少し分けてやった。あとは勝手にしろ。俺は宇宙一なんだ。だから貴様は俺の手で俺に殺されるべきなんだ。
요즘 빌런들은 죽기 직전 과거를 후회하거나 감성팔이하는 게 기본인데요. 프리저는 추해질 만큼 추해졌는데도 마지막까지 본인의 얼굴에 똥칠을 해버리는 선택을 했는데 그 추한 빌런을 주인공이 깔끔하게 끝내버리니 독자들이 원했던 방향으로 길을 시원하게 뚫어버림으로써 그 누구도 만족할 수밖에 없는 엔딩이 나온 것입니다. 이 장면을 그리던 작가 토리야마의 뇌에도 축제가 벌어지지 않았을까 싶죠. 하지만 그 축제에서 유일하게 웃을 수 없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주인공 손오공입니다. 오래전 전설 속의 모습이 된 손오공에게 유일하게 대적할 수 있었던 게 프리저 하나였기에 피콜로, 베지터 때처럼 프리저를 꾸역꾸역 살려주려 했지만 결국 태생이 악인 놈은 변하지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죽이면서도 못내 아쉬운 듯 손을 떠는 모습, 그리고 5만 가지 감정이 교차한 손오공의 표정, 그걸 뒷받쳐주는 작화, 연출, 지금까지의 스토리, 3박자가 모두 맞아떨어져 최고의 에피소드가 된 드래곤볼 프리저 편, 전무후무한 레전드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프리저 편에 이어 드래곤볼 Z의 최전성기를 이끈 셀 편. 근데 사실 셀 편이 연재되기 전의 드래곤볼은 상당한 위기였습니다. 프리저 편으로 이미 최정상에 올라섰고 여기서 드래곤볼 Z는 막을 내릴 예정이었는데요. 하지만 편집부에서 제발 새 에피소드 하나만 더 내주면 안 되냐고 간곡히 부탁합니다. 이미 드래곤볼은 만화를 넘어 하나의 산업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죠. 각종 캐릭터 사업, 애니메이션 사업, 만화책 판매 등 최고의 주가를 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편집부에서는 어떻게든 토리야마의 은퇴를 막아야 됐던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설득에 못 이겨 다시 펜을 든 토리야마였는데요. 사실 프리저 편을 그릴 때 그야말로 막판이란 분위기로 진행됐기 때문에 이들의 전투력은 이미 수치로 표현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고 빌런이었던 프리저는 3단 변신을 포함 악역이 보여줄 수 있는 모든 모습을 전부 보여줬기 때문에 더 이상 신선한 소재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태였죠. 그런 부담스러운 상태로 인조인간 셀 편이 시작되지만 모든 이들의 우려를 떨쳐버린 레전드 에피소드가 또 한 번 탄생합니다. 스토리는 손오공이 심장병이 생긴 탓에 베지터 위주로 흘러갑니다. 드디어 손오공에 이어 본인이 염원했던 초사이어인이 된 베지터는 새로운 적 인조인간들을 박살낼 준비를 하는데 미래에서 온 자신의 아들 트랭크스가 손오공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며 만류하지만 베지터는 눈에 뵈는 게 없었습니다. 본인은 이미 손오공을 넘어 우주 최강이 됐을 거라 확신하고 있었죠. くらえこいつがスーパーベジータのビッグバンアタックだ 그렇게 손오공이 심장병에서 회복하는 틈을 타 혼자서 이 상황을 정리하려는 베지터, 인조인간 19호, 20호를 가볍게 제압하지만 이후 등장한 16, 17, 18호는 이들과 차원이 달랐습니다. 민간인을 전투용 로봇으로 개조한 이 인조인간들은 무한 동력 장치가 달려있어 전투력은 베지터보다 낮을지언정 체력이 무제한이었기 때문에 결국 베지터는 팔로들 킥을 당하며 패배하고 말죠. 베지터는 사이어인의 왕자라는 프라이드에 금이 가며 창피함, 분노 등의 감정이 뒤섞여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고 또 혼자서 고독한 수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전설의 초사이어인이 고작 사람을 개조한 인조인간 따위보다 약할 수 있나 싶지만 스토리 흐름상 상대가 무조건 베지터보다 강해야 돼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죠. 인조인간 셀편에서의 유일한 옥의 티 같은 부분입니다. 그러다가 셀이라는 악당이 어디선가 나타납니다. 레드리본군의 닥터 게로가 만든 이 셀은 온 지구의 전사들의 세포를 때려박아 만들었기 때문에 오공의 에네르기파, 크리링의 태양권, 심지어 피콜로의 초재생 능력까지 못 쓰는 기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투력이 약했는데 17호와 18호를 흡수하면 본인의 진정한 힘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지구인들의 기를 빨아먹으며 성장한 뒤 17호, 18호를 흡수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소식을 들은 오공일행은 셀을 막기 위해 신의 궁전에 있는 정신과 시간의 방을 이용하기로 합니다. 정신과 시간의 방의 365일은 바깥 세상에서의 1일과 같았는데요. 말 그대로 시간을 당겨 써서 강해질 수 있는 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명당 최대 2일밖에 들어갈 수 없고 인원 제한도 있기 때문에 베지터 트랭크스가 먼저 들어가고 이후 오공 오반이 들어가기로 하죠. 사실 베지터가 먼저 들어간 이유는 하루빨리 손오공을 넘고 혼자서 이 상황을 정리한 뒤 사이어인 왕자의 자존심을 지키려는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저 눈앞의 걸림돌들을 빨리 치우고 손오공과 승부를 내고 싶은 마음뿐이었죠. 그렇게 하루 조금 넘게 수련한 베지터는 뒤이어 들어가는 손오공에게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 대충 하고 나오란 식으로 말합니다. 그 사이 셀은 17호를 흡수해 2차 형태가 돼 있었고 이어서 18호를 찾아다니고 있었는데 貴様ベジータ貴様がセルかあいつは
ベジータ。わざわざ何しに来た？まさかこの私を倒しに来たつもりか？倒しに来たんじゃない。跡形もないほどバラバラにしてやるんだ。私をバラバラに貴様があまりにバカバカしい発言に呆れるしかないな。よーく見るがいい、セル。貴様のそのいやらしい薄ら笑いを消してやるぜ。본인 피셜 새로운 변신 초베지터를 선보이며 셀을 고양이 쥐잡듯이 갖고 놀던 베지터. 이제 셀을 없애버리면 모든 상황이 종료되지만 잔머리를 굴리던 셀은 베지터의 사이어인의 본능을 끌어내기로 합니다. 이대로 끝나면 재미있겠냐며 내가 18호를 흡수하면 널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 말하는 셀. 결국 베지터는 셀이 18호를 흡수하는 걸 허락해버렸고 이를 트랭크스가 막으려 하지만 베지터는 자기 아들까지 패버리며 셀이 완전체가 되는 것을 도와줍니다. 이 장면은 베지터의 엄청난 트롤짓이라 알려져 있는 장면인데 사실 오공도 프리저와 싸울 때 비슷한 행동을 했죠. 프리저가 풀파워가 될 때까지 기다려준 적이 있었습니다. 즉 계속해서 강한 상대를 만나고 싶은 사이어인의 태생적 욕망을 드러낸 것일 뿐 굳이 욕먹을 일은 아니었는데요. 욕먹을 일이라면 부르마가 만들어준 인조인간 긴급정지 장치가 있음에도 18호를 파괴하지 않은 크리링이 더 문제가 아닌가 싶네요.しまった。目が。やめろー。18号。いよいよ完全体に変身か。今度こそがっかりさせるなよ。그렇게 셀은 완전체가 되었고 베지터는 아직 자기가 우위에 있는 것 마냥 떠들어댔지만 사실 초베지터라고 해봤자 일반 초사이어인에서 힘과 근육만 잔뜩 키운 형태이기 때문에 완전체가 돼버린 셀을 막을 수 없었는데요. 곧장 힘의 차이가 드러났고 결국 또 한 번 3분 베지터 해버리고 맙니다. 오궁은 현재 수련 중이라 더 이상 셀을 막을 사람이 없었고 이렇게 지구에 종말이 오나 싶었는데 그런데 셀이 워낙 여러 종류의 세포를 때려 넣은 잡종이었고 그중 사이어인의 세포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방금 전에 베지터와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베지터가 단기간에 이룬 파워업이 흥미롭다며 제트전사들에게 열흘의 시간을 줄 테니 강해져서 돌아오라 말하죠. 자신의 멍청한 판단으로 이 사단을 내고 말았지만 다시는 없을 기회를 얻은 베지터는 오군과 오반이 정신과 시간의 방에서 나오자 트랭크스를 데리고 하루 동안 다시 방에 들어가려 하는데 그 모습을 본 순호궁이 말하길 본인은 더 이상 단련해봤자 의미 없고 너희는 아직 단련이 필요해 보인다며 대놓고 디스해버립니다. 실력도 베지터보다 상당히 위에 있다며 베지터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란 식으로 말한 것이죠. 베지터는 순호궁을 라이벌로 생각했지만 없는 사람 취급을 받자 결국 열등감이 폭발. 순호궁은 느긋한 휴가를 떠났지만 베지터는 남은 시간 동안 미친듯이 수련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열흘이 금세 지나갔고 마침내 셀게임 당일이 오고야 말죠. お揃いでようこそ。全員空を飛んできましたよね。時間だ。ドイツからでもいい。さっさと出ろ。当然格闘技世界チャンピオンの俺だ。はあズリャー。うるさい。さあ早くセルゲームを始めるぞ。ミスターサタン、なんで負けてしまったのですか。ああ、足を踏み外してしまっただけだ。ちょっと休憩したら本気でやってやる。あいつまだレベルの違いに気づいてないのか。バカの世界チャンピオンだ。
どいつからやるんだ。じゃあオラからやらしてもらおうかな。ほう。一番の楽しみは最後に取っておきたかったのだがな。来い。 오공과 셀이 싸우는 모습을 보고 넋을 놓아버린 제트전사들, 특히 베지터는 정신과 시간의 방에서 오공보다 2배 긴 시간을 투자했음에도 오공이 본인보다 훨씬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자 이젠 열등감이고 뭐고 손오공이 셀을 잡아내길 바라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도중에 싸움을 포기하는 오공, 이대로 싸워봤자 본인이 패배할 게 뻔하다며 다음 주자로 뜬금없이 손오반을 지목합니다. 오공이 말하길 현재 오반이 나보다 강하며 내면에 숨겨진 힘까지 감춰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오반이 이길 수 있다 딴 식으로 말하죠. 어? あれがご飯か。あのおとなしいご飯か。あのガキ、どうやってあれほどの巨大な戦闘力を。そんなバカな。 그렇게 오반 대 셀의 싸움이 시작되는데 오공의 말이 허풍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오공보다 더 잘 싸우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갑자기 오반도 싸움을 포기합니다. 사실 자기는 싸우는 게 싫고 셀을 죽이는 것도 싫다 말하는데 셀은 본인을 죽이기 싫다는 건방진 오반의 태도를 보고 오공이 말한 그 내면의 힘을 봐야 직성이 풀리겠다 선언, 셀 주니어를 이용해 남은 전사들을 괴롭히고 오반을 자극합니다. 이때 이런 난잡한 상황 속에서 지구의 영웅 미스터 사탄이 움직이기 시작하죠. 引き上げる前に俺をあの子供のところに持って行ってくれ。頼む。地球のためだ。よし、やってやる。ミスターサタン、やめた方がいい。殺されますぞ。やかましい。名前も知らない奴らが戦っているんだ。チャンピオンがこのまま逃げたんじゃいい笑いもんだぜ。近くまで持っていけばいいだけだろう。ああ、すまん。行くぞ。さあ。16号。孫悟飯。正しいことのために戦うことは罪ではない。精神を怒りのまま自由に解放してやれ。気持ちはわかるがもう我慢することはない。俺の好きだった自然や動物たちを守ってやってくれ。頼んだぞ。余計なお世話だ。出来損ないめ。変わった。覚醒の孫悟飯、放て親子カメハメハ。許さないぞお前たち。
命か。まさかこの私を倒せると思っているんじゃないだろうな。倒せるさ。あ18号だ。18号を吐き出した。戻った。完全体じゃなくなった。つまらない。それじゃお前も終わりだな。許さん。許さない何をするつもりだ。まずい。貴様らはもう終わりだ。あと1分で俺は自爆する。俺も死ぬが貴様らも全部死ぬ。地球ごと全部だ。何？なんだと？自爆？そうはさせるか。おっと、この俺に衝撃を与えればその瞬間に爆発するぞ。あと30秒だ。くそ。どうすんだよ。なんとかしないと。ダメだ。もうどうしようもない。あと10秒。やっぱどう考えてもこれしか地球が助かる道は思い浮かばなかった。悟空、お前まさか。バイバイみんな。ここまでよくやったな。ご飯すごかったぞ。お父さん。母さんにすまねえって言っといてくれ。悪いかよ様。ここしかなかったんだ。消えた。孫悟空の木が。ご飯。どこに行ったんだセロは。終わったな。お前と悟空が終わらせたんだ。頑張ったな、ご飯。でもお父さんは。悟空は満足そうな顔をして死んでいった。お前の成長が嬉しかったんだ。さあ、もう帰ろう、ご飯。この木は。当たったのはトランクスか。なぜ私が生きているのか驚いているようだな。いいだろう、教えてやる。私の中には小さな塊がある。その塊が破壊されない限り
この体は再生され続けるのだ。再生された時、この体はただの完全体ではなく、孫悟飯のようにはるかにパワーアップしていた。これはおそらく生死の狭間から救われた時、大きく力を上げるというサイヤ人の細胞がそうさせたのだろう。それに私は孫悟空の瞬間移動も学習できた。つまりより完璧になって帰ってくることができたのだ。孫悟空は私を倒すどころか、いろいろプレゼントしてしまったようだな。貴様、よくもトランクス、くそー。ベジータさん、砕け散れ何が惑星ベジータの王子だ。次は貴様だ、孫悟飯。消えたらベジータ。お遊びはもう終わりだ。地球ごと消えてなくなれ。どうだ、地球どころか太陽系すべてが吹き飛ぶほどの気力だぞ。ごめんなさいお父さん、みんな。僕にはセブを倒すことができなかった。お父さん、みんなの敵を取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本当にごめんなさい。ご飯諦めるなんてねえだろ。お父さん、おめえもセルみてえに思いっきりカメハメハをぶちかましてやれ。そうすりゃ必ず勝てるさ、絶対だ。だけど今の僕は片方の腕しか使えないし、手だってもう半分以下に。大丈夫、勝てる。自分の力を信じろご飯。おめえの力の全部を出し切って爆発させんだ。最後に見せてくれよ、俺たち二人で作った力を。はい。さらばだ、孫悟飯。今だ。そんなバカな。
やりやがったあいつ。ついにやったなご飯。 셀편은 분명 프리저편에 비해 전개가 엉성했어도 마지막 셀과의 전투는 역대 최고였습니다. 그 이유는 희망과 절망 사이가 한 끗 차이로 오가는 줄다리기식의 구성으로 독자들을 그야말로 들었다 놨다 했기 때문이죠. 처음엔 손오공이 셀과 비등하게 싸우면서 독자들에게 할만한 싸움이란 인식을 심어줬다가 뜬금없이 오공이 포기하며 첫 위기가 찾아왔고, 그런데 지금까지 패급이었던 오반이 오공보다 더 잘 싸우는 반전의 모습을 보여주다가 그런 오반마저 싸우기 싫다는 이유로 싸움을 포기해버렸고, 더 이상 싸울 사람이 없자 셀이 난동을 부리며 더 큰 위기를 맞이했다가 오반이 초사이어인2가 되며 전세가 완전히 역전되고, 그럼에도 오반이 오만방자한 행동을 했다가 지구가 통째로 날아갈 엄청난 위기에 처하고, 그걸 손오공의 희생으로 막아내 드디어 셀을 물리쳤나 싶었지만 셀이 극악의 확률을 뚫고 살아 돌아와 버리고, 그렇게 에네르기파 대결에서 패배하나 싶었지만 죽은 손오공과 산 베지터의 도움으로 만들어진 드래곤볼 전체를 통틀어 최고의 명장면으로 꼽히는 부자 에네르기파로 셀을 마무리 지으며 최악보다 더 최악인 상황에서 만들어진 극적인 승리로 독자들에게 엄청난 카타르시스를 선사해 주었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웃을 수 없는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바로 베지터입니다. 자신이 넘어야 될 대상인 카카로트가 본인을 포함한 모두를 살리기 위해 죽었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상황이 됐는데, 오공을 이기겠다는 신념만 갖고 살아온 베지터는 인생의 목표가 사라져버리니 그제서야 아무 쓸모없는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본인도 어떻게든 도움되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으로 셀을 방해한 것인데, 매번 적들과 싸울 때마다 도움을 받는 것이 죽기보다 못한 수치라 외쳤던 모습을 생각해보면 베지터의 행동은 본인이 강조하던 자존심이 처참히 짓밟혔다는 것을 반증한 행동이고, 결국 마지막엔 은퇴를 선언할 정도로 그에게 충격적인 일이었죠. 그 덕분에 더욱 명장면이 된 부자 에네르기파를 보기 위해서라도 경쟁할 가치가 충분한 레전드 에피소드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마지막이다 라고 생각하며 프리저 편을 그렸던 토리야마였지만 어쩌다 보니 셀 편까지 그리게 됐고, 드래곤볼은 전성기를 이은 전성기를 맞습니다. 이제 진짜 끝났다며 펜을 내려놓으려는 토리야마였지만 일본 문화부 차관이 나서 어떻게든 드래곤볼의 연재를 이어나가기 위해 토리야마 아키라를 찾아 설득하기에 이르죠. 만약 여기서 드래곤볼이 끝난다면 소년점프 만화책 판매 감소로 이어질 것이고, 나아가 관련 기업의 주가와 실적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그 말은 즉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드래곤볼이 완결나버리면 일본 만화 산업에 타격이 있을 수 있는 상황, 즉 작가 마음대로 끝낼 수 없는 상황이 와버린 것입니다. 설득에 못 이긴 토리야마는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라고 못 박으며 결국 다시 피를 쥐어짜는 마음으로 연재에 돌입하게 되죠. 프리저 편, 셀 편에서 있는 설정 없는 설정 다 쏟아부어 더 이상 신선한 소재가 없는 듯 싶었지만 전성기의 그에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레전드 에피소드 마인부 편이 나오게 되죠. 오공의 죽음으로 혼란스러워하던 베지터는 셀편 이후로 은퇴를 선언했지만 여전히 수행을 게을리하지 않고 오반에 이어 초사이어인2에 도달합니다. 이후 손오공이 천하제일 무술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하루 동안 2승에 복귀할 수 있게 됐는데, 여기서 마도사 바빌이란 인물이 마인부라는 악당을 부활시키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오공, 오반, 베지터 등이 진행 중인 대회를 접고 바비디를 저지하러 떠나죠. 그 장면을 지켜보던 바비디는 베지터 내면의 악함을 발견하고 곧장 이를 이용해 베지터를 세뇌시키기 시작합니다. やはりそうか。ベジータさん、悪い心をバビディに利用されようとしているのです。無心になりなさい。何も考えてはいけません。うるせえ。ガタガタ抜かすな。ベジータ！しまった。いいぞいいぞ。ではいいところで戦わせてやろうか。パッパラパここは武道会場。なんだあいつら。さあ、なんと言ったかな。ベジータ。
そいつらからエネルギーを奪うんだよ。思いっきり戦いな。うるせえ。俺の目的はカカロットだけだ。他の奴らなどどうでもいい。なんというやつだ。まだこの僕に完全にコントロールされないでいる。세뇌됐음에도 바비디의 명령을 듣지 않는 베지터. 알고 보니 베지터는 일부러 세뇌당한 것이었고 세뇌된 이유는 초심을 찾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지구에서 가족을 만들고 지구의 구성원으로서 평온한 새 삶을 살아가던 베지터. 나름 지구에서의 삶도 괜찮다 생각하고 있었지만 평생 손오공을 넘어설 기회가 없을 것이라는 마음 한켠에 답답함이 자리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시기에 마침 손오공이 하루 동안 이승에 복귀하게 됐고 베지터는 무술대회에서 오공과 진심을 다해 싸워 그를 넘어서게 된다면 본인의 평생 수건이었던 넘버원이 되어 자존심도 챙기고 열등감에서 해방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생각하죠. 하지만 바비디란 불청객이 나타나 회방을 놓으니 시간은 계속 지나가고 베지터는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하는데 결국 베지터는 바비디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그에게 세뇌된 인물들이 적지 않은 힘을 얻었다는 것을 확인. 본인도 세뇌되어 힘을 얻고 억지로라도 손오공과 승부를 벌이기로 맘을 먹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대회장에 있는 사람들을 살해하고 오공을 자극하는데 결국 오공은 베지터의 도전을 받아들였고 그렇게 오공 대 베지터의 싸움이 시작되죠. 막상막하의 승부를 벌이고 있던 두 사람이었지만 이 싸움에서 발생한 힘 때문에 마인부의 알이 자극받아 결국 부활해버리고 맙니다. 정신이 번쩍 든 베지터는 자기 탓이라 사책. 갑자기 동맹하자며 손오공의 방심을 유도한 뒤 곧장 뒤통수를 쳐 그를 기절시키고 혼자서 마인부와 싸우러 떠나버리죠.トランクス。トランクス、ブルマを、ママを大切にしろよ。どういうこと？パパ、ママを大切にしろって。お前たちはどこか遠くへ避難していろ。魔人ブーとは俺一人で戦う。嫌だ！俺たちも戦う！3人でやればきっと倒せるよ！トランクス、お前は赤ん坊の頃から一度も抱いてやったことがなかったな。え？抱かせてくれ。パパ。なんだよパパ、やめてよ、恥ずかしいよ。元気でな、トランクス。なんでトランクス君を殴るんだよ。二人を連れてできるだけ遠くへ離れてくれ。頼んだぞ、ピッコロ。貴様、死ぬ気だな。一つだけ教えてくれ。俺が死んだらあの世とやらでまたカカロットと会えるか。それは無理だ。お前は罪もない人々を殺しすぎた。死ねば肉体は無となり、魂も損とは違う世界に運ばれる。そうか、残念だ。もういい、言ってくれ。急いでな。こら、逃がさないぞ！待て、魔人ブー！そいつはこの俺を倒してからにするんだな。わかったか？この醜い風船野郎め！また悪口言ったな！
弱虫のくせに。貴様の片付け方が分かったぜ。やっとな。おい、ベジータのやつどうするつもりなんだ。殺されちまうだろう。あいつは初めて自分以外の者のために戦おうとしているんだ。己の命を捨てて。貴様を倒すには二度と修復できないよう粉々に吹っ飛ばすことだ。さらばだ、ブルー、トランクス、そしてカカロット。そうか。少々のダメージを与えただけでは魔人ブーは再生してしまう。そうさせないほどバラバラにしたのか。己の身を犠牲にして。あいつに救われたか。バビディ、まだ生きてやがったか。とどめを刺してやる。なんてことだ。魔人ブーの破片が。魔人ブーは生きていた。뒤늦게 깨어난 오공은 베지터의 기가 느껴지지 않자 마지막 남은 희망인 오천과 트랭크스에게 마인부호를 쓰러뜨릴 수 있는 비기 퓨전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마인부호가 도시를 파괴하는 걸 막기 위해 그의 앞에 나타나 시선을 끌기 시작하죠. 無駄だ無駄だ。ベジータだってそれをやっても無駄だったろ。じゃあスーパーサイヤ人を超えたスーパーサイヤ人をもう一つ超えてみるか。何？これがスーパーサイヤ人の状態。そしてこれがスーパーサイヤ人を超えたスーパーサイヤ人。スーパーサイヤ人2ってとこかな。くだらない変身だよ。大して変わってないじゃん。そしてこれがさらにそれを超えた。スーパーサイヤ人3だ。時間がかかってすまなかったな。まだこの変化に慣れていねえんだ。怖い顔になったってちっとも怖くないぞ。そういうことだバカめ。あんなのあっさり片付けちゃえ魔人ブー。
초사이어인 3는 이전 변신들과 다르게 극적인 순간이 아닌 필요한 순간에 쓰는 카드 정도로 나왔습니다. 통상적인 드래곤볼의 전개를 생각해보면 되게 의외일 수 있지만 이미 극적인 변신은 2번이나 써먹은 방법이라 더 이상 같은 방법으로 독자들에게 만족을 주기 어렵다고 판단한 듯 보이죠. 이후 50의 훈련으로 만들어낸 초사이어인 3 오천크스와 노계왕신에게 수련받은 미스틱 우어반이 등장하지만 모두 마인부에게 흡수당하고 결국 노계왕신에게 목숨을 양도받아 부활한 손오공 혼자 남게 되는데, 이때 오공이 죽었을 때 2승에 내려온 것처럼 베지터도 똑같은 방법으로 2승에 내려옵니다. 그리고 왜 초사이어인 3를 선공개했는지 여기서 이유가 나오죠. 送るのはここまでじゃ。せっかく閻魔大王の計らいで肉体を戻してもらって1日だけ戻れたというに、あんなのが相手では。ふん、気にするな。どうせ死んでいる身には変わらん。やるだけやってやる。ベジータ、やっぱそうだった。カカロット。ベジータ、黙ってこいつを右の耳につけてオラと合体してくれ。断る。なぜ俺が貴様なんかと。これしかねえんだよ。魔人ブーに勝つにはさ。貴様と一緒になるぐらいなら消された方がマシだ。こだわってる場合じゃねえ。な、終わっちまうんだぞ、何もかも。気に入らんのだ。この前貴様は俺と戦った時、さらに上の力があるにもかかわらず隠していた。何がスーパーサイヤ人3だ。いちいち勘に触る野郎だぜ。そんな奴と合体なんかできるか。悪かった。あれは変身していられる時間が限られてたんだ。もしもの時のために。言い訳などどうでもいい。俺に手を抜いたことに変わりはないんだ。舐められたもんだぜ。じゃあこのことも知ってっか。みんなブーに食われちまったんだぞ。ブルマもトランクスもだ。ブーが近づいてきている。頼む、助けてんだろ、みんなのことを。よこせ、早く。見つけたぞ。ジータ、言っておくがこの合体は一度やったらもう二度と二人は元に戻れねえ。いいな。なんだと。くそ、こんなギリギリで言いやがって。いいんだろこれで。サンキューベジータ。何が起きた。よっしゃー。最強ライバルの共闘、吸収進化する魔人ブーを倒せ。ベジータとカカロットが合体してベジットってとこかな。さらにこいつはスーパーベジッタ。おお、大したもんだな。来いよ。生きがるなよ。本気でやってほしいな。なめやがって。まだまだこれからだぞ。も
もっと本気を出させてほしいもんだな。 첫 등장 당시의 강렬한 임팩트, 초월적인 강함으로 여유있게 상대를 압도하는 모습, 그리고 드래곤볼 최고의 인기를 자랑하는 두 캐릭터가 합체한 형태라 정말 짧게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압도적인 인기를 자랑하는 베지트입니다. 초사이어인 3가 왜 먼저 나왔냐? 그냥 베지트만 봐도 알 수 있죠. 이후 베지트는 흡수된 동료들을 구하기 위해 일부러 마인부우에게 흡수당하는 선택을 하는데 부우의 뱃속에서 이상한 힘에 의해 합체가 풀려버렸고 베지터가 귀걸이를 부수는 바람에 아쉽게도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후 흡수된 동료들을 구하는 데 성공하지만 맛이 완전히 가버린 부우는 지구를 파괴하려 들죠. 난誰? 나뇨?危ねえ。あの野郎、いきなり地球をぶっ飛ばそうとしやがった。ふざけやがって。おいブー、この星をぶっ飛ばすのは貴様の勝手だがな。俺たちと戦ってからにしたらどうだ。あんなの跳ね返せねえぞ。みんなをベジータ、こっちだ。みんなと瞬間移動する。はっ、捕まれ。ダメだ、間に合わねえ。こんな一瞬じゃ瞬間移動できねえ。はっ、おい。순수 악으로 돌아간 마인부우가 지구를 파괴하는 걸 막지 못한 오공일행, 키비토신의 도움으로 오공, 베지터, 미스터 사탄, 뚱부우 등은 살아남았지만 오반을 포함한 일행들은 지구와 함께 소멸했고 드래곤볼도 파괴됐는데요. 이때 덴데가 나메크성에 새로운 드래곤볼이 만들어졌을 것이라며 개왕 일행들과 함께 나메크성으로 떠나고 남겨진 오공과 베지터 그리고 사탄이 마인부우와 최후의 일전을 벌이게 됩니다. 장, 갱, 펑! 야샤! 이에이! この目で見せてもらうぞ、スーパーサイヤ人3というのを。あ、行くぞブー。カカロットすごいやつだよお前は。なんとなく分かった気がする。なぜ天才であるはずの俺がお前にかなわないのか。守るべきものがあるからだと思っていた。守りたいという強い心が得体の知れない力を生み出しているのだと。確かにそれもあるかもしれないが、それは今の俺も同じことだ。だがカカロット、お前は違った。勝つために戦うんじゃない。絶対負けないために、限界を極め続けるために戦うんだ。だから相手の命を絶つことにはこだわりはしない。お前はついにこの俺を殺すことはしなかった。頭にくるぜ、戦いが大好きな優しいサイヤ人なんてよ。バカ野郎、こっちは本場のカメハメハだ。頑張れカカロット、お前がナンバーワンだ。ちきしょう、あの野郎体力を減らしやがらねえ。カカロット、俺に遠慮せずとどめを刺してしまえ。ああ、ただなかなかチャンスがねえんだ。1分間ぐらい気をためねえとブーには勝てねえ。1分間だな。
1分間俺がなんとか奴を食いとどめる。貴様はさっさと気をためろ。1分かかるんだぞ。だったら早くしろ。分かった。切り札はみんなの元気玉。孫悟空最後の一撃。いいか、おめえは今死んでる状態だ。そんな奴がもう一度死んだらどうなるのか知ってるか。消えちまうんだ。この世からもあの世からもおめえは存在しなくなる。死ぬなよベジータ。大きなお世話だ。よし行くか。まだだ。まだこれぐらいじゃブーは消せねえ。ブー！黙って見てたらいい気になりおって、この全世界格闘技チャンピオンのミスター・サタン様が成敗してくれる。決まった。夢なのが惜しいぐらい激しく決まった。やっぱし夢でも怖い。ん？ブー！どうしたことじゃ。こいつは。あの太っちょの魔人ブーはミスター・サタンと仲が良かった。そのブーが体の中にいたから拒否反応でサタンを攻撃できなかったのです。それでそいつを体外に吐き出したわけか。まあでもサタンとヤラがやられても特に影響はないけど。そうですね。お前嫌いだ。サタンいじめるな。ブー！しゃカカロット、今のうちだぞ。まだか。まだ気はたまらんのか。力が抜けていく。そんな。バカ野郎！貴様気をためるどころか普通に戻っちまいやがって。ちくしょう、死んでた時は全然へっちゃらだったのに。やっぱし生身でスーパーサイヤ人3になるとやたら気を食っちまうらしい。参ったな。さすがに参った。ベジータさん、ドラゴンボールはもう7個全部集まってます。そうか。早速ナメック星のポルンガを呼び出してくれ。叶えてほしい願いは2つ。まず破壊された地球を元通りに戻してほしいこと。次にあの天下一武道会のあった日から死んだ者全てを極悪人を除いて生き返らせてほしいこと。この2つだ。今すぐですか？あの3つ目の願いは？さっきの2つ以外はどうでもいい。
今すぐだ。ベジータ、2つ目の願いさ、ブーに殺されたやつを生き返らせてくれって言った方が分かりやすいんじゃねえか？バカめ、バビディやダーブラとかまで生き返ってしまうぞ。それにそれでは武道会場で俺に殺された連中は生き返れない。始めるぞ。用意をしろ。元気玉の用意だ。元気玉？元気玉だって？そりゃ無理だよ。ブーが相手じゃいくらちょっとずつ元気を地球人みんなから集めたって。言っただろ。たまには地球の奴らにも責任を取らせろと。少しずつではない。ギリギリまで元気を集めさせてもらうんだ。おい、海王神聞いてるか？地球の連中全員に話がしたい。なんとかしてくれ。そいつはわしに任せろ。得意技じゃ。誰だ？この声は海王様だろ。ベジータとやら、決め技にわしの元気玉を選んだところはナイスだぞ。さあ話せ。地球どころか宇宙中にだって話ができるぞ。助かったぜ。聞こえるか、世界の人間ども。俺はあるところからお前たちに話しかけている。お前たちは魔人ブーに殺されたが、ある不思議な力で生き返らせてもらった。町や家すべて元通りのはずだ。だがこいつは決して夢なんかじゃないぞ。今あるところでお前たちに代わって魔人ブーと戦っている戦士がいる。だが正直言って情勢はかなり悪いと言える。そこでお前たちの力を借りたい。手を空に向けてあげろ。お前たちの力を集めてブーを倒すんだ。かなり疲れるが思いっきり走った後と同じようなもんだ。さあやれ。手をあげろ。よしカカロット、始めろ。あ、みんなオラに元気を可能な限り分けてくれ。頼む。そうか、元気玉だ。分かったよパパ。ベジータめ、らしくない真似をしやがるぜ。そら持ってけ持ってけ。あ、うお、来た来た。いきなりでっけえぞ。こいつはご飯たちの木だ。だがまだ完全じゃない。なぜだ。みんな気をつけろ。本当に力を吸い取られるらしいぞ。苦しそうだぞ。騙されるなよ。誰がこんな怪しい声の言うことなんか聞くかよ。こいつバビディとかいうやつじゃないのか。畜生め、どいつもこいつも俺の言うことなんか信用しやがらない。おい、なんでこんな声が聞こえるんだ。ブー。くそ、まずいぞ。デブの方はもう死にかけだ。ちくしょう、何しやがる。やめろこの。くそったれめ、気づかれた。カカロット、俺がなんとか少しでも時間を稼ぐ。あとは貴様が地球のバカどもを説得しろ。父上、今の声は。うん、今やっと声の主たちの正体が分かった。
あの孫悟空たちだ。彼たちが戦ってくれておる。魔人ブーと。さあウパ、手を天にかざせ。なるほど、そういうことか。久しぶりに聞いたな、あいつの声も。孫悟空だ、孫悟空だ、スノ。そうよ、絶対そうだわ。ダメだ、ちょっと増えただけだ。なんでだ、なんでみんな分かってくれないんだよ。早くしてくれみんな。地球も宇宙もどうなってもいいのか、バカ野郎。なんだと、バカ野郎だと。人に頼むのにでかい態度だぜ。あんなの無視無視。もしかしたら魔人ブーのことも全部本当はなかったんじゃないか。そうか、集団で催眠術にかけられてたのかも。貴様らいい加減にしろ。さっさと協力しないか。このミスター・サタン様の頼みも聞けんというのか。サタン？どういうことなの？サタンだ、ミスター・サタンだ。もしかしてブーと戦ってるってミスター・サタンだったんですか？そうだ。俺が魔人ブーを倒してやるから、お前たちも早く力を貸さんか。まあしょうがないじゃないか。こうでも言わんと奴ら信用せんからな。まずあのブーを倒すことが先決だからな。いいぞ、いけいけ。まだなのか。これのベジータ。もうダメだ。来たー。なんとか離れてくれベジータ。巻き添え食らっちまうぞ。バカ野郎、俺に構うな。早くやっちまえ。くそったね。お、ベジータがいねえ。やれい、さっさと片付けちまえ。あれじゃねえかサタン。おめえは本当に世界の救世主かもな。計算が違った。肝心のカカロットの体力が足りん。そんなどうすれば。
つまで待たせるつもりだ。最後の願いは必要ないのか。そうだ、ポルンガさん、悟空って人の体力を元に戻してあげることってできる？可能だ。よかった。すぐにお願いします。プピリッとパロー。もうダメだ。悟空さん、3つ目の願いで悟空さんの木が元に戻ったでしょ。戻ったぞ。ドラゴンボール。おめえはすげえよ。僕頑張った。たった一人で。今度はいいやつに生まれ変われよ。1対1で勝負して。待ってかんな。俺はもっともっと腕上げて。またな。悟空さん、カカロット、父さん、そうやっと終わった。やれやれ、手間取りやがって。ちっ、嬉しそうな顔しやがって、ほんとムカつく野郎だ。ふん。억지로 연장한 만화치곤 레전드를 찍어버린 드래곤볼 마인부 편. 왜 레전드인지 세 가지 이유를 추려봤는데요. 먼저 시기적절하게 사용된 드래곤볼입니다. 드래곤볼이란 만화에서 드래곤볼은 시간이 지날수록 의미가 퇴색되어 인조인간 편 같은 경우 마지막에 죽은 사람들을 살리는 용도로 났었지만 마인부 편에서는 지구 복구, 지구인 부활, 손오공의 기력 회복처럼 정말 필요할 때 사용되며 최종 대결에서 승리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합니다. 점차 잊혀져 갔던 이 만화의 타이틀 드래곤볼의 역할을 훌륭히 되살리며 막을 내린 것이죠. 말 그대로 만화 제목값을 톡톡히 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요즘 드래곤볼 슈퍼를 보면 부르마가 속눈썹 연장하거나 빵댕이 업시킨다고 신용을 부르고 있는데 이와 비교되는 상당히 근본 있는 장면이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두 번째로 기력이 회복된 오공이 새로운 변신이 아닌 초사이어인 원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원래 프리저 편에서 엔딩을 내려고 했던 토리야마였는데 그 장면엔 손오공의 초사이어인 변신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감동을 재현시키기 위해 근본 변신인 초사이어인 원을 사용한 듯 보이죠. 토리야마가 만화책 맨 마지막에 이렇게 끝내는 걸 이해해달라 라는 문구를 넣었는데 본인이 원하던 결말보다 더 먼 길을 와버렸지만 그때의 감동을 주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했다 라고 해석됩니다. 만약 초사이어인 3로 변했다면 정말 감동이 좀 떨어졌을 수도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오공이 마인부를 처치하는 장면입니다. 지금까지는 주인공의 초월적인 힘으로 악당들을 처치하는 장면이 주를 이뤘지만 이번엔 단순 주인공만의 힘이 아닌 지구인들의 힘을 빌린 원기옥으로 쓰러뜨렸는데요. 뛰어난 영웅 한 명의 힘보다 평범한 사람들이 연대를 통해 만들어내는 힘이 더욱 강할 수 있다 라는 토리야마의 메시지가 담긴 장면이었고 그 메시지를 90년대라곤 믿기지 않는 작화와 화려한 연출로 표현한 덕분에 감동이 배가 될 수 있었죠. 그렇게 역대급 명장면을 남기고 막을 내린 드래곤볼 마인부 편. 왜 억지 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드래곤볼 Z가 레전드로 남을 수 있었는지 알 수 있는 에피소드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